안녕하세요 일반 투자자 여러분, K트렌드 US의 닥터 K입니다. 2026년 5월 3주차 미국 주식시장을 흔든 가장 큰 이슈는 단연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매출액 816억 달러,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마저 910억 달러라는 역대급 숫자를 제시했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엔비디아의 주가는 오히려 1.9%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번 주 서학개미 투자 동향을 꼼꼼히 분석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점을 놓치고 있는지 이른바 AI 시장의 역설을 정면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번 주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딱 3가지 핵심 스토리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의 구조적 이탈입니다. 무려 2주 연속으로 최대 규모의 청산이 일어났고 그 금액만 8,7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라 진짜로 테슬라를 떠나고 있다는 신호가 켜졌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론의 완전한 반전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순매수 1위였던 마이크론이 단 일주일 만에 순매도 2위로 뒤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샌디스크 생태계의 폭발입니다. 반도체 에코시스템을 처음으로 초월하며 무려 1조 6천억 원대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 세 가지 스토리가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지배했는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은 8주 연속 상승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고 다우존스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죠.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 역시 16.7 수준으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월요일 유가 급등으로 시작해 수요일 엔비디아의 816억 달러 역대급 어닝이 있었고 금요일엔 중동 평화 기대감에 델 컴퓨터가 16% 이상 급등 하기도 했습니다. 지수만 보면 계속 오르고 아주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수가 오르는데도 불안한 이유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종목이었던 엔비디아가 어닝 직후 시간 외거래에서부터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순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주 분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 투자자들 전체가 어디로 움직였는지 그 방향과 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예탁결제원, 즉 KSD 데이터는 10조 6천억 원 규모로 한국인 전체의 중장기적인 투자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반면 오른쪽의 토스증권 데이터는 10조 7천억 원 규모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단기 거래의 열기를 보여주죠. 큰 틀에서 보면 전체 방향성은 3,200억 원 순매도 우위로 주식을 파는 흐름이 강했지만 두 채널 모두 1위 종목은 SOXL, 즉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이었습니다. 토스증권 거래의 경우 레버리지 비중이 무려 60에서 65%에 달할 정도로 반도체에 집중되었습니다. 엔비디아 어닝에 맞춘 양방향 포지셔닝, 마이크론의 일주일 반전, 그리고 테슬라의 구조적 이탈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서 세부적인 거래 패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이번 주 가장 많이 산 종목 KSD 순매수 탑8를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2,597억 원을 순매수한 SOXL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3배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사모은 겁니다. 3위에는 엔비디아 직접 매수도 1,362억 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신호가 하나 보입니다. 그 외에도 우주항공 ETF나 인공지능 신흥주인 세레브라스 같은 새로운 테마로 900억 원대 자금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반대로 이번 주 가장 많이 판 종목 KSD 순매도 탑7입니다. 1위는 테슬라입니다. 무려 3,491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2주 연속으로 최대 청산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직전주에 가장 많이 샀던 마이크론이 완전 반전되어 팔렸고 3위는 현물을 정리한 샌디스크가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팔아치운 상위 7개 종목의 순매도 금액을 다 합치면 약 1조 4,430억 원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자금은 다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바로 앞서 보셨던 SOXL과 샌디스크 레버리지 같은 고위험 상품으로 재투입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주식을 팔아서 더 빠르고 크게 움직이는 레버리지로 갈아타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시장을 지배한 3가지 핵심 스토리 중 첫 번째, 테슬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익 실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주 5,251억 원 매도에 이어 이번 주에도 3,491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단 2주 만에 8,742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테슬라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주가가 올라서 파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리스크가 존재하며 실적 모멘텀이 둔화되는 악재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포트폴리오에서 완전히 덜어내는 구조적 이탈 신호입니다. 만약 다음 주까지 3주 연속으로 대규모 청산이 이어진다면 이는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포기했다는 완벽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마이크론의 믿기 힘든 일주일 만의 반전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마이크론은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순매수 1위 종목이었습니다. 3,360억 원을 샀었죠. 그런데 단 7일 만에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이번 주에는 2,651억 원을 내다 팔며 전체 순매도 2위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패턴은 로켓랩, 아이온큐, 팔란티어 같은 종목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벤트 전에 주식을 매집했다가 이벤트가 끝나면 즉각 팔아치우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서학개미들의 지배적인 투자 패턴은 기업의 가치를 믿고 가는 중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이벤트를 소모품처럼 활용해 단타를 치는 거래가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스토리, 이번 주 가장 중요했던 엔비디아 어닝의 역설입니다. 실적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매출 816억 달러, 주당 순이익 1.87달러, 모두 시장의 기대치인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2분기 가이던스도 91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전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어닝 전에 엔비디아 본주를 1,362억 원, 반도체 3배 레버리지인 SOXL을 2,597억 원어치나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종가 기준 1.9% 하락이었고 투자자들은 단기 손실에 노출되었습니다. 완벽한 실적에도 왜 주가가 떨어졌을까요? 정답은 시장의 극단적 기대치에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발표된 완벽한 숫자 그 이상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기대치의 천장이 존재했고 우리 투자자들은 이 기대의 천장을 읽지 못한 대가를 매번 값비싼 학습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큰 흐름 속에서 실제 단기 거래가 가장 뜨겁게 일어난 토스증권의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상위 10개 종목 중 무려 70%가 레버리지이거나 인버스 ETF입니다. 1위 반도체 3배롱인 SOXL, 2위 샌디스크 2배롱, 3위 반도체 3배 인버스 등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예탁결제원 데이터에서 확인한 큰 흐름과 방향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단, 토스증권 이용자들은 레버리지 비중이 60에서 65%에 달할 정도로 매우 공격적입니다. 방향은 같지만 현물보다는 레버리지가 지배하는 공간이라 거래의 온도는 훨씬 더 뜨겁고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스증권의 거래를 4가지 핵심 생태계로 묶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만년 1위였던 SOXL 중심의 반도체 에코시스템을 제치고 샌디스크 에코시스템이 무려 1조 6,708억 원의 합산 거래대금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전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아이온큐 생태계와 AMD 생태계가 그 뒤를 잇고 있죠. 그런데 샌디스크 생태계의 속을 들여다보면 위험한 이동이 포착됩니다. 예탁결제원 전체 데이터에서는 샌디스크 현물 주식을 2,448억 원 팔아치우고 있는데 그 돈이 고스란히 샌디스크 2배 레버리지인 SNXX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물을 팔고 레버리지에 탑승하는 것, 즉 같은 종목 안에서 스스로 위험 단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극단적인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흐름을 보여주는 예탁결제원과 단기 열기를 보여주는 토스증권의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서 비교해볼까요? SOXL이나 엔비디아처럼 양쪽 채널이 정석적인 매수로 완전히 동조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테슬라처럼 양쪽 모두에서 구조적으로 이탈하며 차갑게 식어가는 종목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입니다. 이 두 종목은 전체적으로는 대규모로 주식을 청산하면서 방향성을 버렸는데 단기 거래 창구인 토스에서는 거래 대금이 상위권에 오를 만큼 미친 듯이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은 포기하고 현물은 정리하면서도 가격 변동성을 이용해 레버리지로 단타 수익은 내겠다는 이중적인 행동. 이것이 바로 이번 주 서학개미의 적나라한 실체입니다. 과연 이런 공격적이고 이중적인 투자 패턴의 승률은 어떨까요? 이번 주 주가 흐름과 교차 분석해본 서학개미의 성적표입니다. 로켓랩이나 아이온큐처럼 급등 타이밍을 맞춰 차익 실현에 성공하거나 추격 매수에 성공한 건수는 12건이었습니다. 반면 타이밍이 빗나가거나 손실을 본 위험 신호는 19건에 달했습니다. 승률만 보면 12대 19, 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특히 가장 뼈아픈 부분은 마이크론, 인텔,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반도체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저가 매수를 시도했다가 인텔의 경우 12% 이상 철저하게 추가 하락을 맞고만 이른바 역발상 매수의 실패들입니다. 방향은 대충 맞추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다 큰 손실을 내는 패턴이 매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향을 알고 기업 실적을 알아도 왜 번번이 실패할까요? 바로 매크로 대응, 즉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서학개미들은 기업의 어닝이나 합병 같은 단기 이벤트 정보는 아주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FOMC의 매파적 기조나 달러 지정학적 변수 등에는 기형적일 만큼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1차 사고력의 한계입니다. 좋은 실적이 나오면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는 기계적인 공식만 작동하는 것이죠. 시장이 이미 무엇을 가격에 선반영했는지 시장의 심리와 포지셔닝을 판단하는 2차 사고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엔비디아의 어닝이 완벽해도 주가가 왜 하락했는지 이해하려면 이 2차 사고력의 필터가 반드시 장착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총평과 다음 주 우리가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입니다. 8주 연속 상승이라는 거대한 시장 흐름 속에서 서학개미는 더 빠르게 레버리지로 움직였지만 방향은 더 정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성공적인 대응을 위해 세 가지 갈림길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엔비디아의 방향입니다. 어닝 후 1.9% 하락하며 대규모로 물려있는 SOXL 매물대가 손익분기점을 방어하며 추가 매집으로 버틸 것인지 아니면 항복하고 손절할 것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둘째, 마이크론의 재반전 여부입니다. 단 일주일 만에 매도로 돌아선 마이크론이 다시 반등할지 아니면 메모리 단타 소모전 테마가 이대로 소멸할지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셋째, 테슬라 이탈의 선언입니다. 2주간 8,700억 원을 청산한 테슬라가 3주 연속 대규모 매도로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닌 구조적 포기의 완벽한 확정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의 선택이 여러분의 다음 주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만 전달해드리는 K트렌드 US의 닥터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